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GPL 투자 해보신 분 계신가요? 만약 GPL 투자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대부업법상으로 대부중개료에 상하는 대출금액의 약 2.25%입니다. 만약에 1억 대출이 나갔다고 하면 최대로 지불하는 금액은 225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GPL 투자방에서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인 2.25%가 아닌 그 이상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취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비, 교육비, 채권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법을 교묘히 회피하고 3%에서 3.5%, 많게는 4% 이상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GPL 투자는 대부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대부채권의 수익률, 즉 대출금리가 낮게는 10% 중반대, 높게는 20%에 가깝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여전히 높다고 착각하시게 됩니다. GPL 투자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부채권은 대출기간이 보통 1년 정도인데 이런 고금리의 대출 상품을 만기까지 모두 사용하는 채무자는 상당히 소수입니다. 높은金利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채무자분들의 특징은 애초에 대출을 받을 때 내가 필요한 돈과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자를 낼 돈을 합쳐서 돈을 빌린다는 점입니다. 1년에 소득이 5천만 원인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채무자는 세금을 떼면 한 달에 약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실수령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채무자가 5천만 원을 연 20%로 빌렸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납입해야 되는 이자만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생활비도 써야 하고 선순위 은행에 원리금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월 4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대부업체의 이자까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빠듯합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에 채무자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6천만 원 정도를 빌려서 5천만 원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 1천만 원은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납입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유자금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비싼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는 채무자들은 이제 다시 또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한도가 더 나오는 다른 대부업체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GPL 투자든 대부업체의 채권이든 1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GPL 투자로 돌아와서 GPL 투자자들은 연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했을 텐데 중도의 대출이 상환되어 버렸으니 실질적인 수익률은 반토막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중개수수료를 3%, 4% 지불할 때에는 변동이 아닌 고정 비용으로 높게 지불을 해버렸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은행 예금만도 못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GPL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수수료율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GPL 투자방의 중개수수료가 비싼 이유는 GPL 투자방의 수익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GPL 투자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연 10%의 수익률을 홍보하는 것보다 연 18에서 20%의 수익률로 홍보하는 게 당연히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GPL 투자방 운영자는 이런 GPL 투자 물건들을 대부중개업체로부터 2.25%의 높은 수수료를 주고 가져오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대부협회나 지자체에서 조사한 대부업체들의 평균 중개 수수료율이 약 1.6%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원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GPL 투자 물건들이 대체적으로 연 17%의 고금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부 중개 수수료율이 2.25%라면 사실은 합당한 중개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GPL 투자방 운영자의 마진을 붙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업법 상으로는 최고 수수료율이 2.25%로 정해져 있으니 컨설팅비, 교육비 등등 각종 명목을 가져다가 3%로 만들게 되는데 중개업체가 찾아낸 물건을 투자자에게 단순히 전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0.75%의 마진을 챙겨가게 됩니다. 0.75%가 숫자만 놓고 보면 작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억 대출이면 무려 75만 원입니다. 거기에 리스크는 하나도 없으니 이만큼 좋은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채권관리 명목으로 0.5%를 추가로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총 수익률이 1.25%가 됩니다. 더 재밌는 점은 채권관리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매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1억 대출이면 125만 원이고
채권 관리비는 매년 받는데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채권 관리 서비스가 뭔가 대단한 것인가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채권 관리라고 해봤자 매월 이자 납입하라고 문자 보내주고, 이자 납입 안 하면 독촉 문자 보내고, 부실 발생하면 경매 넣어주고, 이 정도 서비스인데요. 문자 보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 넣는 것도 요새는 네이버나 유튜브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누구든지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즉, GPL 투자방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PL 투자는 부동산 사이클에 맞춰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따른 수익률 계산도 정확하게 하셔야 내 실질적인 수익률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GPL 투자를 해보셨거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겁니다. 3에서 4%의 중개수수료율이 2.25% 수준으로 낮아질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GPL 투자방 운영자의 마진만 없앤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영상에서 GPL 투자방의 중개수수료 거품을 걷어내고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